위헌 정당의 맞아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특검하자 수사해라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네.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전형적 국힘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 당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해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당원들이 심판해달라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고 김민석 전 총리 신천지 경고가 왜 해당 행위냐? 바보 궤변 같다. 송영길 후보 사이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여지를 이번에야말로 끊어야 한다. 자, 김광삼 교수님 이게 사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뭐 사이비 종교로부터 당원들을 가입시켰네 안 했네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정작 지금 본인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설사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사태를 떠오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뭐 신천지당으로 예. 몰아갔지 않습니까? 위헌 정당이라고 계속 공격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 뭐 교주라고 해야 하나요? 예.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 지금 그 신도들을 과연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되기 전까지도 민주당의 신천지 가입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면 아마 지금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할 때 민주당에 이미 신천지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도 가입한 그런 시그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 당국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뭔가 뭐 같이 가는 톱니바퀴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 보이고 신천지 개입설 자체가 과연 김민석 후보에게 또는 정청래 후보에게 얼마나 유리불리할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잖아요. 또 수사 주체도 가입한 게 맞다고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됐고 이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고 일단 뭐 수사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당원을 가입했다는 것은 수사당국에서 확인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단지 김만 모락모락 날 때는 아니다. 그래서 한편을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마치 민주당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되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걸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을 보면 민주당의 신천지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또 선거에도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냐 이게 드러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신천지에서 쥐락펴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민주당에 영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만약에 어느 당에는 100명이 가입되고 어느 당에는 10명이 가입되고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미 지나간 거죠. 예.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중당적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그게 네. 법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저는 가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나가면요. 신천지가 됐건 통일교가 됐건 무조건 가서 손 잡고 일단 당선이 되고 봐야 하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쭉 보여왔죠. 누구나. 그래서 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예.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의 저 발언은 자백이죠, 자백. 우리도 관여돼 있다는 자백. 그래서 수사당국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돼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실전이 시작됐다, 본격화됐다, 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 본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충청권에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도요, 이 당권 주자들 충청권을 방문하는 등 기산제압에 애쓰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부터 한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여론조사 눈속임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1위 당대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자, 어제 후보들이요, 일제히 충청권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다라고 외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충청권, 정치권에서는 중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원을 뺏기면 무협지에서도 이거 승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이번에 만약에 밀린다, 그 후보는 정치적으로 되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 중에 만약에 당대표에 당선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앞으로 정치적 미래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대회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3주일 동안 열전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특히 이번 주의 첫 번째 이 시작점이 충청권입니다. 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라고 그렇죠.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본인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만약에 김민석, 송영길 후보에게 일정한 정도의 포션을 뺏기게 됐을 때는 또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의 경선이 그렇죠.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뺏어와야 되는 그런 곳으로 지금 충청권, 중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당원 투표, 충청권에서 밀리는 어느 누구든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후보들이 지금 배수진을 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 공격도 점점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의 신천지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청래, 김민석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저는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헌 정당의 맞아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들으신 것처럼 후보들 간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보 궤변이다, 위헌 정당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할 때 할 만한 말들이 지금 후보들끼리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아까 앞서 들었지만 송영길 후보는 레임덕 얘기까지 했어요. 지금 정권 초기에 금기어 아닙니까? 이 정도로 명청 갈등을 아예 공식화시키는 내용까지 갔는데 너무 독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지금 이중당적 얘기를 또 김민석 후보가 꺼내는데 이거는 결국에 신천지 얘기하고 묶어서 아예 또 더 세게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새 당대표 후보들의 집에 가서 제가 그분들 집에 걸려있는 달력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8월 달 달력을 넘겨보면은 아마 18일부터는 숫자가 안 적혀 있을 겁니다. 네. 8월 17일까지만 존재하는 분들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폭탄을 던지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원들도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네. 8월 17일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분들이 본인들의 소속 당원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자, 그런데 신천지 문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합수단에서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단서가 조작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을 맞춘 분이라고 민주당원들은 굉장히 상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 민주당에 신천지 있다라고 했으면은 그건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위헌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런 공허한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법을 발의해야죠. 그렇게 네. 해서 특검을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실규명이 알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8월 17일 이후에는 달력에 숫자가 없는 것처럼 지금 사운드하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없는데 저희들보다 더 싸우고 뭐 당대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민주당은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경쟁이 좀 가열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뭐 우려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뭐 경쟁하는 그 이슈들이 사실 이게 무슨 당에 그렇게 생산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끝나고 되면은 어쨌든 네. 새로운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통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끝나자마자 곧장 봉합이 가능하다. 다시 원팀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밤 늦은 시간에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옆 대화방에서 밤 늦은 시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SNS 글에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진 건데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이 발언 때문에, 이 글이죠. SNS 글, 이틀 전에. 이 글 때문에 이 대화방에서는 의원 한 명의 권리당원 10,000명씩 패싸움시키는 거냐. 당원과 의원들 간에 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아까 전당대회 끝나면 곧장 또 원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화방 보면 이게 가능할지 조금 걱정스러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언더독 전략, 그러니까 약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1인 1표제, 본인의 큰 업적이죠. 1인 1표제의 힘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달라, 이런 의미로 저런 글을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고리로 정청래 대표를 후보를 공격하고 프레임을 잡는 것은 정청래 후보의 최근 활동이나 여러 여론 추이에 대해서 친 김민석계 많은 의원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그 글조차도 문제로 삼고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게 아닌가. 이 정도가 되면 8월 18일 그 이후에 즉각적인 봉합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분열의 언어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표현을 그걸 하고 지적하고 있는 있죠. 것은 국회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이 그 당심이 또 민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정청래 후보가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 당내에는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요? 갈라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아하.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회의원들의 마음이나 일반 권리당원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네. 이번 저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이 당 지도부를 뽑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데 여기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의 마음과 권리당원의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갈라치기 분열의 언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군요. 160만 권리 당원의 마음은 민심이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 국회의원 160명을 지지하는 마음이 당심이고 또 당원들의 마음이어야지 어떻게 그게 다를 수 있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60만 당원 대 160명의 의원. 당원과 패싸움 시키냐,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당 내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자, 이 160만 당원, 160명의 의원 이 얘기를 꺼낸 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습니다. 자, 김용현 의원님, 국회의원 160명, 권리당원 160만 명, 싸우면 당원이 이긴다. 1인 1표니까 의심하지 말라. 이번에도 당심이 의심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국회의원 160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는 160만 명의 든든한 뒷배가 있다. 뭐 이 뜻인가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그러면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집권 여당 당대표 후보의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이유가 통합으로 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 의원들하고 권리당원들을 지금 갈라치게 하는 거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위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와의 경선에서 본인이 그때도 의원들은 박찬대 의원을 많이 지지를 했었어요, 그랬죠. 후보를. 그런데 당원표를 많이 얻어서 61대 38로 본인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번에도 의원들은 나를 별로 지지하지 않아도 당원들 믿고 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예. 1표제도 만들어놨으니까 저를 찍어주세요라는 건데 근데요, 여당의 당대표 후보가 같은 동료 선후배 의원들이 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별로 의원들한테 인기는 없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반추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의원들의 어떤 그 비판대로 왜 당원과 의원들을 갈라치게 하는가? 각각의 개별 의원들은 전부 다 헌법기관이고 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민심을 또 수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원들의 마음 따로 그 당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원들 마음 따로 예.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왜 나는 이게 지금 그 지지가 다른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나가는 게 옳지. 의원들 표 안 줘도 돼. 당원들 1인 1표제 했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는 온당한 선거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160명의 의원을 뽑은 건 이제 지역구 의원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그러니까 의원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꽤 많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무시하고 가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의원 따로 당원 따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 당원들이 또 그 의원과 함께 지역을 또 열심히 지키면서 일하고 당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 마음은 완전히 당원들하고는 다를 것이다라는 걸 상정해놓고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왜 갈라치게 하느냐라고 의원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당 당대표 후보의 그런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회의원과 권리당원이 싸우는 자리냐? 모태똥 히틀러가 떠오른다. 의원 한 명에 권리당원 10,000명씩 패싸움을 시키는 거냐? 이 등등의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병민 부시장, 이거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1대2로 싸우고 1대3으로 싸우고 많이 아프다. 어떻게 보면 약자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인 1표제가 있으니까 난 든든하다. 또 그렇게 반대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갈라치기가 맞아요? 정청래 대표가 시종일관 취하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당원 1인 1표제, 이재명 당시 대표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를 그때 했던 얘기를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 이런 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거고 원내 숫자만 놓고 본다면 대통령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전당대회나 큰 선거가 펼쳐지게 되면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은 항상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 입장에서 이 판을 엎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 중심의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당원들의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하나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입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시종일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요.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장윤기 사건 등 사실 국민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김민석 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당내에 있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법안도 내고 주춤 합니다. 근데 아마 전당대회를 놓고 보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큰 흐름이 정청래 전 대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 내에 있는 민심에서도 당론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채택하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 전당대회판이 펼쳐지지 않았다면 저는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게 정청래 대표 뜻대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본인이 서 있는 이슈 어젠다를 잡고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의 캠페인을 펼치면서 가는데 원내에 있는 의원들은 당원들의 생각과 달리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대립각 구도를 세워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밖에서 보는 중도 민심에서는 야 저렇게 가면은 정청래 대표 목소리대로 가게 됐을 때 나라가 어려워지지만 실제로 전당대회 민주당만 놓고 봤을 때는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표심을 끌어당기는 영리한 캠페인으로 기존에 있는 의원들과 선명성 경쟁에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밖에서 참전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들이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이런 메시지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단톡방 내에서도 와글와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보면 유시민 작가의 등장 이후 사실 어마어마한 발언, 뭐 증축,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뭐 필패론, 그다음에 어물점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엄청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별로 갖다부터 말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지금 판세를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뭐 추세상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전략적으로 보면 아까 이 당원 160만 대 의원 160의 어떤 그 비유 같이 일종의 언더독 전략. 그러니까 초반에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고 또 송영길 후보가 안정적 3위 자리에 위치하면서 이게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갔을 때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선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들고 나온 게 이제 언더독 전략이죠. 협공당하고 있다, 때리면 맞겠다. 이제 계속 그런 발언을 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감정적 호소를 해왔던 게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먹히고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서 나왔던 게 이제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발언이었습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 당원들의 위기 의식을 좀 촉발시켜서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반 이제 본 경선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상승세가 있는 것은 추세상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부터 이제 충청도 투표하죠. 일제 시작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 이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의 선호 투표제에 의한 합산을 넘어설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한 의미 있는 흐름이 형성돼 있다고 보고 아마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당원들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낼 것으로 보이는데 김의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선거 전략으로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을 갈라치기 하고 당원들 간의 갈등을 계속 조장한다면 8월 17일 날 끝난 후에 민주당이 지금 온전하게 여당으로서 제대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런 캠페인 전략을 계속 고수한다면 오히려 역풍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반작용도 분명히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 본경선 체제에서는 계속적으로 저 전략을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천지 개입설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위헌 정당의 맞아요. 위험에 빠뜨리는 거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다. 근데 바로 이렇게 이게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특검하자, 수사해라라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입니다. 계엄 경고하면 계엄 정당입니까? 불조심 외치면 방화입니까? 전형적 국힘 논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우리 당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을 정리해가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 당원들이 심판해달라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고 김민석 전 총리 신천지 경고가 왜 해당 행위냐? 바보 궤변 같다. 송영길 후보 사이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여지를 이번에야말로 끊어야 한다. 자, 김광삼 교수님 이게 사실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게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뭐 사이비 종교로부터 당원들을 가입시켰네 안 했네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부분인데 정작 지금 본인들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설사 지금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에 대장동 사태를 떠오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뭐 신천지당으로 예. 몰아갔지 않습니까? 위헌정당이라고 계속 공격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해서 이만희 신천지 뭐 교주라고 해야 하나요? 예.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 지금 그 신도들을 과연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느냐?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희 교주가 지금 구속되기 전까지도 민주당의 신천지 가입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면 아마 지금 수사 당국에서 수사를 할 때 민주당에 이미 신천지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그런데 김민석 후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도 가입한 그런 시그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사 당국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뭔가 뭐 같이 가는 톱니바퀴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 보이고 신천지 개입설 자체가 과연 김민석 후보에게 또는 정청래 후보에게 얼마나 유리불리할지는 지금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일단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잖아요. 또 수사 주체도 가입한 게 맞다고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떻게 됐고 이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고 일단 뭐 수사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당원을 가입했다는 것은 수사당국에서 확인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단지 김만 모락모락 날 때는 아니다. 그래서 한편을 보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마치 민주당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되려고 했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것을 문제를 제기해서 예. 어떻게 보면 그걸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을 보면 민주당의 신천지 신도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또 선거에도 얼마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냐 이게 드러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신천지에서 쥐락펴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민주당에 영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어느 당에는 100명이 가입되고 어느 당에는 10명이 가입되고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이미 지나간 거죠. 예. 문제는 안 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중당적 문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그게 법적으로 잘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저는 가입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 나가면요. 신천지가 됐건 통일교가 됐건 무조건 가서 손 잡고 일단 당선이 되고 봐야 하니까 이제 그런 행태를 쭉 보여왔죠. 누구나. 그래서 전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이 마치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의힘을 공격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민석 후보의 저 발언은 자백이죠, 자백. 우리도 관여돼 있다는 자백. 그래서 수사당국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야 돼요,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이 정청래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청 간의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있는 허위의식이지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르는 일부 최고위원들조차 명청 갈등은 허구다. 정청래는 전혀 개파가 없다. 이 세 명이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개파가 없다는 이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청래 후보와 그 주변의 모습이 만약에 당의 대표가 될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당청 간의 갈등은 심각해질 것이다.
저 발언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정청래 정말 전 대표가 당 대표가 다시 되고 또 친청계가 대거 만약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면 정말 대통령 레임덕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저런 발언을 하는 상태가 조기 레임덕의 시그널을 송영길 대표가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레임덕이라는 표현 자체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집권 초반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듣고 싶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권 내에서 굉장히 큰 스피커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작가가 아예 선절 선언을 한 겁니다. 나와서 이대로 가게 되면 성공한 대통령 가기 어렵다고 나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청래 전 대표가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석하고 있을 때 압도적인 김민석 후보의 승리다 이렇게 점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정청래 대표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 최고위원회 세가 적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정청래 전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순이 아니라면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력과 그들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은 완전히 국민의힘보다 더한 방식으로 상대를 제거해야만 끝나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기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가 원래 권력을 갖고 있으면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완벽한 변화를 꿈꾸기 마련일 텐데 실제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정리하면서 가는 게 성공한 케이스를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상태겠습니다만은 이미 넘을 수 없을 정도로 새가 커져버린 상태 속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조기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